정말 궁금하지만 진짜 소화하기 어려운 원자력 이슈를 맛있게 끼려드리고 차려드리는 토크쇼 원자력을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을 부탁해 MC를 맡은 과학 전문 유튜버 과학드림입니다. 편하게 과드라고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근혁입니다. 박 셰프로 활약하겠습니다. 네, 박 셰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안전기술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완욱입니다. 오늘은 지셰프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자력을 부탁해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이슈를 맛있게 끼려주시고 차려주시는, 요리를 잘 해주시는 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이 뭐죠? 영광이 뭐죠? 아니, 물론 영광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미료를 좀 넣어서 단짠으로 천연 재료를 써서 건강한 맛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느냐, 그것이 승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에피타이저부터 가볍게 토크를 해볼 텐데요. 와주세요. 준비가 너무 잘 되는데요? 저희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 원자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셰프답게 요리로 약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한 원자력이 건강한 먹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에요.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돼서 아무래도 원자력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원자력이 밥심을 채우는 든든한 먹거리라는 점입니다. 197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을 한 이후에 약 4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기저 에너지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원자력을 해외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고 이미 국산화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에너지. 세 번째는 원자력은 약간 만능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소, 철강, 화학, 철강단지 이런 산업단지에도 원자력이 활용이 가능해요. 더불어서 친환경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도 개발될 수 있고요. 이게 음식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진짜 이해가 완전 쏙쏙 돼요. 약간 긴장하셔야 됩니다. 원자력이 늘 위험하다는 인식은 국민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완욱 셰프님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에 출장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환경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을 하고 실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염된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오염 분포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거쳐야지 되는데, 후쿠시마는 일본 원자력 기구와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저희가 매년 공중 측정과 지상 측정, 그리고 수중에서의 수중 측정까지도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안전 관련 기술 수준이 실제로 얼마나 높은지, 이게 또 진짜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후쿠시마에서 총 5개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캐나다, 그리고 한국 총 5개국이 참여한 공동조사가 있었는데요.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성숙도를 가진 기술이 이미 작년에 제가 몸소 느낀 바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또 원자력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두 번째는 저희 메인 디시죠. 네, 바로 두 번째 주제는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올 것이 왔군요. 이게 사실은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제가 영상의 주제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쯤 되면은 거의 포화가 될 거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용 후 해결료나 이 방사성 폐기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6년과 2021년도 두 차례에 거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고준위 방사성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통은 이제 고준위 특별법, 이렇게 쉽게 고준위 특별법이 의회를 통과돼서 이제 법제화됐고요. 이 고준위 특별법이 좀 중요한 이유가, 보통 핀란드나 스웨덴 많은 나라에서 최종 처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통은 법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이제 최종 처분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준위 특별법이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좀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영 셰프님 이게 사용 후 해결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 말고 그 외의 폐기물들은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이 고체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자르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체의 경우에는 여과시키거나 또는 증발하는 방식, 또는 증발되어 남은 농축된 폐액을 좀 고체화시켜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드럼에 매립을 하고 그 드럼을 경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득 든 생각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 바다 안에 그 토양이 있을 텐데 거기 토양 안에다가 매립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용 후 해결료를 최종 처분한다고 해서 다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은 항상 관리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처분장에 처분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혹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나오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깊숙이 넣는 것에 대해서는 혹은 우주로 쏘아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메인 디시 주제였던 만큼 좀 진짜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디저트를 준비해서 네, 요 마무리 토크를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나와주세요.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에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꽤 예전부터 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 알았거든요. 정확히 이게 뭔가요? 우리 국내 셰프들은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떠한 조리법,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파이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이로 기술은 전기화학적 방식을 통해서 사용 후 해결료에서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원료를 뽑아내는 건식 재활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오직 두 나라만 보유하고 있고요. 재활용 기술이 좀 중요시되는 이유가 선진 원자로 때문인데요. 대형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결료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좋은 헬류라고 하거든요. 저농축 고순도 해결료입니다. 헬류는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만이 오직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활용 기술들을 보유하게 된다면 원자력계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로 기술처럼 이 선진화된 기술이 어쨌든 적용이 되려면 결국엔 안전성 문제가 항상 뒤따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결국에는 안전성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사용 후 해결료의 저장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사용 후 해결료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용 후 해결료를 액체 속에 집어넣어 저장을 하는 저장 수조가 있고요. 수조에서 꺼낸 사용 후 해결료를 먼저 1차적으로 바스켓이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 한번 밀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쌓아서 콘크리트 모양의 캐니스터에 담아서 2차적으로 밀봉을 하게 됩니다. 안정성 평가를 통과한 바스켓과 캐니스터를 외부로 꺼낸 다음 건식 저장 시설인 사일로나 또는 모듈형 저장 시설에 이송되어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따끈따끈한 원자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두 분 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승패를 갈라야 하니까 그래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라운드 승자는 우리 박근혁 셰프님. 네. 2라운드의 승자는 지환욱 셰프님이고요. 자, 3라운드의 승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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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혁 셰프님입니다. 일단 박근혁 셰프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나와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우리 지환욱 셰프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원자력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데요.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우리가 큰 이득을 얻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또한 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국민과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우리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산업 중 하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은 제 원자력이 너무 군것질이고 좀 깊이 먹으면 안 되는 요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소감 너무 잘 들었고요. 저 역시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새로운 얘기도 많이 듣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진짜 재밌었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승리하신 우리 박근효 셰프님한테 선물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 인형. 귀엽다. 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원자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잘 저장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엔딩 멘트 외치면서 같이 마무리를 해볼까요? 원자력을 부탁해. 안녕.